10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분사 구문 이번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분사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 나간 거 목적격 보어, 지각동사, 사역동사 거기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사역동사라고 하면은 우리 영어에 보통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let, make, have 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오면은 거의 항상 원형 부정사를 사용하고 여기 get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아까 제가 저번에 설명을 조금 이상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이 get이라는 애는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사역동사처럼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 to 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본문을 나갈 때 뭐라고 했었죠? 네, 어떤 원래 절이 있었는데 어떠한 절?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그리고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에서 무엇과 무엇을 생략한다?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분사가 이끄는 부사구로 단순화시킨 형태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보니까 접속사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 생략을 한다. 주어는 생략을 한다. 그리고 이 동사를 분사로 바꿈으로써 이 분사가 이끄는 분사로 시작하는 이 이끄는이라는 게 너무 어려우면은 시작하는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로 단순화시킨 형태이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했을 때는 우리 절이라고 하면은 뭐와 뭐가 필수라 했죠? 접속사와 주어가 아니라 절이라고 하면은 주어와 동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해 버렸고 이 동사도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이 구에서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동사가 분사가 되면은 무엇이 된다고 했죠, 보통? 네. 형용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 거라서 얘는 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부사절이었던 애가 부사구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사 구문은 주절과의 문맥을 고려해서 적절한 접속사의 의미를 첨가하여 해석한다. 자, 이게 조금 모호할 수도 있어요. 적절한 접속사는 뭘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보통 그냥 as라는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는데 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는 우리 조금 있다가 분사 구문의 의미에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와 뭐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 빈칸에는 네,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는데 항상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한다입니다. 네, 접속사도 제가 본문 해석할 때 한번 말했는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만약에 접속사를 해석했을 때 본문의 원래 문장에서 의도했던 그러한 의미가 조금 상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읽고 있는 독자가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접속사도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의미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의미 파악이 쉽다. 그러면은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리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분사 구문은 부사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주절과 부사절이 있었는데 이 부사절에 존재하는 주어가 주절에 있는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 때에는 얘를 생략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부사절에 남은 동사를 시제와 태에 맞는 분사 형태로 바꾸고 주절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주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 시제와 태에 맞는 분사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 알아볼 거예요. 네, 조금 있다가 알아볼 건데 이게 기본 시제도 있고 완료 시제도 있고 그리고 수동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사절이 남은 동사를 제외하고 남은 동사를 시제와 태에 맞는 분사 형태로 바꾸고 주절은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When he hiked in the mountain, he felt refreshed 라는 부사절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이 어디 있죠? 네, when부터 mountain 해서 여기 mountain까지 이게 부사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 when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네,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는 어떻게 한다?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한다. 그러면 주절을 보니까 주절의 주어가 누구죠? he입니다. 여기에 he가 있는데 이 부사절도 he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부사절의 동사가 ed로 과거형, 여기 주절의 동사가 felt로 얘도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주절과 부사절의 시제가 동일할 때는 그냥 바꾸면 됩니다. 뭘 바꿔요, 선생님? 당연히 동사를 바꿔야 됩니다. 동사를 분사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분사 뭐로 바꾼다고요? 네, 전미사 ing를 분사 구문에서는 거의 항상 씁니다. 네, 이제 분사 구문 만드는 거예요, 저희. 네, 분사 구 아니면은 그냥 분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사 구문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사로 만들 때 동사를 분사로 만들 때 ing를 붙인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바꾸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Hiking in the mountain, he felt refreshed 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Hiking in the mountain, he felt refreshed.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동일하니까 없애고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니까 그냥 얘를 분사로 바꾸면 되더라. 근데 분사로 바꾸는데 어떤 분사? 현재 분사의 형태로 바꾸더라.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는 항상 ing를 붙인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하지만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근데 그 예외도 진짜 예외가 아니라 사실 있는 건데 없어 보이는 거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제와 우리 태에 대해서 말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시제가 있어요.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을 때. 그래서 방금 봤던 예시가 이 기본 시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일 보편적으로 보는 애가 기본 시제겠죠. 자, 예시를 보니까 While he waited for the show to begin, he read a brochure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접속사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주절 보니까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런데 보니까 뭐다? 네, 주어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더라. 그리고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더라. 그리고 뭐가 있죠? 네, 동사의 시제를 봐야 돼요. 분사 구문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기본 시제인지 아니면은 완료 시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waited 해서 부사절이 과거형으로 존재하고 여기 얘는 read입니다. 예. 만약에 얘가 현재형이었으면은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s가 붙어야 됐었는데 s가 없는 걸로 봐서 이 read는 read가 아니라 ready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과거형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얘네가 둘이 시제가 동일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단순히 동사를 분사의 형태로 바꾸면 되더라 라는 거 말했었죠? 자, 그러니까 바꿔보니까 Waiting for the show to begin, he read a brochure 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그는 show to begin, show가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왜? while이니까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show가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는 brochure이라고 하면은 소책자 아니면은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작은 책자인데 그것을 읽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료 시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완료 시제라고 하면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기본 시제에서는 시제와 시제가 동일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완료 시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은 완료 시제는 어떻다?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설 때 우리는 완료 시제를 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먼저 기본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분사 구문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기본 부사절의 형태로 있는 문장을 보고 거기서 두 개가 일치할 때에 이것을 바꾼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완료 시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ing를 쓰는 건 변함이 없고 완료 시제라고 하면은 have pp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네, have pp의 형태와 분사 구문의 형태가 이렇게 만나서 having pp라는 이러한 특수한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언제?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설 때 그렇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네요. 자, after I had finished my homework, I went out to see a movi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주절이 어떻냐 보니까 주절이 went out. 이게 동사죠? 근데 어떤 동사? 과거 시제 동사. went는 go의 과거 시제죠? 네, 과거 시제니까 얘는 과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부사는 어떤가 봤더니만 had pp. had pp.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문법에서? 네. 과거. 네. 아유, 진짜 어렵네요. 이게 쓰는 게.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과완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자,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는 개념이에요. 과거는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서는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는 개념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한 시제에 앞설 때의 의미예요. 과거는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서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본 시제와 다르게 얘는 과거와 과거 완료가 사용이 됐다. 그러면 우리 뭐를 해야 된다? 하니까 having pp를 써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동일합니다. 네, 동일해요. 분사 구문을 만들려면은 접속사 생략해야 되고 주어는 동일할 때 생략하는데 I와 I가 동일함으로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동사만 건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만 건드리면 돼요. 완료 시제니까 이거 having이랑 pp 둘 다 바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항상 부사절에 있는 애는 완료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완료 시제를 우리가 쓸 때에는 네, 시제가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설 때 이 경우는 거의 보통 과거와 과거 완료의 형태가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가 이미 pp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만 동일하게 ing를 붙이면은 그냥 우리 분사 구문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일한 스텝이에요. 다른 거 추가할 거 없이 완료 시제도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는 동일할 때 생략하고 그냥 바로 앞에 나오는 애한테 ing 붙이면 되더라. 근데 우리 ing 언제 붙인다 했죠? 아니면 누구한테 붙인다 했죠? 네, 원형한테 붙인다 했어요. 원형은 had의 뭘까요? 네, had의 원형은 have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having pp로 바뀌는데 이미 pp는 그대로 존재했으니까 얘는 건드릴 거 없이 had만 have로 바꾸고 ing 붙이면 되겠더라. 즉, 문장이 Having finished my homework, I went out to see a movie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절이 동일하게 주절은 그대로 쓰는 거는 변한 게 없죠. 네, 이것도 중요해요. 간혹 가다가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 시제든 완료 시제든 능동형이든 수동형을 쓰든 분사 구문에서 주절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뀌는 거는 무조건 부사절이더라. 근데 부사절도 그 상황을 봐야 되더라. 왜냐? 주어가 부사절과 주절에서 다른 대상을 언급할 때에는 어떻게?
부사절의 주어를 그냥 그대로 온전히 남기고 접속사도 만약에 의미 관계의 해석이 어려우면은 그냥 놔둘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면은 having finished my homework. 근데 여기 당연히 해석을 할 때는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을 건데 분사 구문은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당연히 as로 해석을 하게 돼요. as로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as가 보편적으로 바뀌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as로 바뀔 수 있고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원래 부사절에서는 after를 의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분사 구문이 사용된 문장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as로 넣을 거고 as로 넣으면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문장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고 그렇게 해석해도 분사 구문만 주어진 형태에서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무슨 뜻이냐? 원래 after로 보면은 I had finished my homework. 내가 나의 축제를 끝낸 후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냥 얘만 보면은 as로 바꿀 거고 as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할 때에 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s로 보면은 내가 나의 홈워크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영화를 보러 나갔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다? 틀리지 않다. 왜냐? 여러분들한테는 접속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절보다는 분사 구문이 덜 명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as로 넣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제일 적절한 접속사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생략된 접속사는 이건 것 같아 라고 하고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그거는 절대로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렇게 문법을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태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태는 능동과 수동태예요. 네, 우리 수동태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는 수동태인데 능동형에 대해서는 안 배워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문장들이 다 능동형이에요. 능동이라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언어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보신 예시들은 다 능동이고 수동형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특별한 형태의 아이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동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형은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가 둘 다 존재하는데 기본 시제는 being, pp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 시제의 의미는 아까와 동일해요.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의 의미는 아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 시제는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다라는 거고 완료 시제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다라는 건데 여기는 그냥 수동형의 문장일 때에 수동태의 문장일 때에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의 경우를 두 개 다르게 한번 봐보자. 둘 다 나눠서 봐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서는 수동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니까 As she was left alone in the dark, she was terrifie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보니까 as라는 접속사 있고 she라는 주어 있고 was라는 뭐가 있죠? 네, 동사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다? 과거 시제. 주절 보겠습니다. 주절 she 동일한 대상이네요. 그리고 동사 was 얘는 뭐다? 과거 시제의 동사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서의 was와 여기서의 was는 다른 was예요. 이 was는 진짜 그냥 비동사예요. 비동사로서 뒤에 그냥 형용사가 나온 거고 여기서의 was는 수동태의 was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BPP예요. 이 left라는 애가 여기서 live에서 PP 사용해서 left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은 얘는 그냥 비동사, 얘는 BPP 수동태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시제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 얘도 그래도 과거 시제고 얘도 그래도 과거 시제니까. 하지만 was left alone 이니까 여기 이 문장
원래의 부사절에 수동형이 사용되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주절은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둔다 했어요. 그래서 주절에 수동태가 있든 주절에 수동형의 동사가 있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는 거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만 보는 거예요. 분사 구문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분사 구문이니까 부사절을 보는데 얘가 수동태가 쓰였네.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겠네 했는데 이것은 아까 완료 시제에 언급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냥 이 동사만 건드리면 됩니다. 왜냐? 애초에 be, pp였기 때문에 얘는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be, pp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얘만 그냥 be로 바꾸고 ing만 붙이면 되지 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pp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네, 접속사 필요 없으면은 뺀다. 주어 어떻게 한다? 동일한 경우에는 뺀다. 근데 동일한가? 네, 동일하네요. 없앤다. 근데 동사를 보니까 기본 시제네. 그런데 수동태니까 수동형 써야겠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저저번 시간에 제가 제일 어려운 문장이라고 했던 거 있죠? 거기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있었어요. 거기도 삽입된 분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분사 구문이 ing로 시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왜? 수동형이라서. 수동형일 때는 비동사가 쓰이는데 비동사는 생략하기 좋은 애라서. 그래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생략이 가능한 거지 생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being left alone in the dark, she was terrified 라는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비동사까지도 없애서 left alone in the dark, she was terrified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 보통은 생략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어에서는 얘를 생략을 보통 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수동태니까 be, pp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녀는 혼자 어두움에 남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두려웠다라는 거죠. Being left alone in the dark. 그래서 as를 여기서는 because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홀로 dark에서 남겨졌기 때문에 네, she가 여기 있죠. 그녀는 어둠에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웠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시제 봤으면은 이제 볼 거는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를 봐야 되는데 그냥 완료 시제가 아니죠. 어떤 완료 시제죠? 네, 수동형에서 완료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얘 형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having been pp 해서 그냥 완료형이 have pp인데 거기에다가 수동형까지 담아서 be까지 써야 돼요. 근데 순서는 have가 먼저 나오고 be가 나오고 그 다음에 pp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뭘 알아두셔야 되면은 have라는 애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죠? 네, 앞을 보니까 have 다음에 pp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ave, be, pp의 순서로 나오는데 have는 제일 먼저 나오는 애니까 분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ing를 붙이고 have 뒤에 비동사가 나오니까 이 비동사도 pp의 형태로 나오고 수동형에서 비동사 다음에는 pp가 나오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오는 것도 pp의 형태로 나오더라 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다? have 때문에 pp가 나오고 수동형의 be이기 때문에 뒤에도 pp가 나온다. 그래서 ing, pp, pp의 형태로 수동형에서 완료 시제가 쓰인다라는 거. 그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번 이렇게 되새기시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동형 완료 시제는 having been pp의 형태를 쓰더라. 자,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설 때 그런다는 거죠. 자, 예시 보겠습니다. As he had been born poor, he had little education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먼저 볼 건 뭐죠? 시제를 먼저 봐도 돼요. 시제를 먼저 보니까 had been, 과거 완료네요. 자, had 뭐예요?
그냥 과거입니다. 즉 주절의 시제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더라. 즉 얘를 생략할 수 있더라. 그런 다음에 뭐 한다? 바로 뒤에 나오는 애 ing 해서 분사로 만들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얘 이미 과거 완료였죠? 과거 완료였고 이미 BPP에서 이미 수동태였어요. 즉 이미 had, PP, PP의 형태를 이미 띄고 있었어요. 이미 PP, PP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단순히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얘만 ing로 바꾸면 되더라. 하지만 수동형이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의 옵션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Having been born poor, he had little education 이라고 써도 되고 been born poor, he had little education 이라고 해도 되고 born poor, he had little education 해서 생략할 거를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돼요. 어디까지 생략할지 아니면은 난 다 말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having been 얘네까지 다 써도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 해석을 해보면은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다. 그는 교육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부터는 엄청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서 조금 빨리 갈게요. 자, 분사구문의 의미 해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시간, 무엇 할 때, 무엇 하는 동안, 한 후에 해서 예시를 보니까 After we finished the dinner, we took a walk. After이 애초에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 한 다음에.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일단 바꾸는 건 쉽죠. 이제부터는 Finishing the dinner, we took a walk.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저녁을 끝낸 후에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산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Take a walk 하면은 산책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원인 이유. 무엇이므로 무엇이기 때문에. Because I had to use the cell phone for a long time, I felt tired. 자, 얘는 having used the cell phone for a long time, I felt tired가 되겠습니다. 자, 애초에 여기 because를 썼으니까 당연히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I had used the cell phone for a long time, I felt tired. 그래서 여기는 had pp가 사용된 걸 볼 수 있는데 had pp니까 어떻게? having pp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내가 나의 핸드폰을 오랜 시간 동안 썼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 나는 힘들었다. 나는 지쳤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꾸는 거는 쉽고 이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사 구문만 보면은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일 적합할 것 같은 애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시동작 무엇 하면서 무엇 한 채 The little girl knocked on the door as she cried loudly. 자, 이거는 바꾸면은 The little girl knocked on the door crying loudly 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해석해보면 어떻다? 그 소녀가 정말로 어린 소녀가 knocked on the door 문을 두들겼다. 무엇을 하면서? 그녀가 엄청 크게 엄청 큰 소리로 울면서 네, 이 두 가지의 동작이 같이 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는 쉬워요. 이 세 번째 문장은 The little girl knocked on the door crying loudly. 이거는 동시 동작인 게 그냥 명백하죠. 왜냐면 여기는 after인가? 그녀가 크게 울 후에 그 소녀가 문을 두들겼다라고도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얘를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녀가 엄청 크게 울었기 때문에 그녀는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얘네는 조금 해석이 조금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동시 동작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적합하겠다라는 거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시고 제일 적합한 대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통은 맞을 거예요. 원래 의도했던 문장과 맞을 거고 아닐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원래의 부사절을 모르고 원래 부사절에 사용된 접속사를 모르면은 100% 항상 일치하게 의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거와. 자, 이어서 가보면은 연속 상황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땡땡하다. 그래서 땡땡하다로 해석이 되는데 This train departs at 2 and it arrives in London at 9.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접속사 and도 부사절에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죠. 근데 얘도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This train departs at 2, arriving in London at 9 할 수 있는데 얘는 연속 상황 아니면은 결과로 보시면 돼요. 네, 이 기차는 2시에 떠났기 때문에 런던에는 9시에 도착한다. 네, 2시에 기차가 떠났으니까 그러한 결과로 9시에 런던에 도착한다 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기차가 2시에 떠나서 9시에 도착한다 해서 이것을 연속의 상황으로 보셔도 이거는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만약 땡땡 이러면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see the building. 얘도 해석하기 정말 쉽고 얘도 항상 조건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그냥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see the building 이라는 게 있으면은 뭐 after you turn to the left, 너가 왼쪽으로 꺾은 후에는 너는 빌딩을 볼 거다 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그냥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분사구문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아 얘는 조건일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가 왼쪽을 꺾는다면은 너는 빌딩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주의해야 할 분사 구문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하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예요. 자, 이게 정말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고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도 아주 간혹 가다가 나오는 분사 구문의 형태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한 채로 아니면 무엇을 하며의 의미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데 부대 상황은 그냥 그 주된 상황에 덧붙이는 상황, 그냥 엑스트라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대는 엑스트라예요. 이때 목적어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며 목적어와 분사가 능동의 관계에 있을 때는 현재 분사를, 수동의 관계에 있을 때는 과거 분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봤던 거죠. 능동의 관계에서는 현재 분사를, 수동의 관계에서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거 항상 말해왔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진짜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는 아니지만 얘가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관계, 이렇게 문장의 관계를 봤을 때는 문장의 요소들의 관계를 봤을 때는 얘가 뒤에 나오는 분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할 때 이런 애들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자, 예시 보면은 She stood still and her hair was blowing in the wind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다? She stood still.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hair, 머리카락은 blowing in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휘날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특별한 분사 구문의 형태로 She stood still with her hair blowing in the wind 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이 her hair 이라는 애가 여기서는 뭐다? 목적어다. with의 뒤에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 blowing이라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왜 그렇죠? 네, 우리 원래 절 형태의 문장을 보니까 얘가 진짜 주어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목적어애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오는데 동시에 뭐다?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구문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다? 형용사 앞에 being이 생략된 것으로 간주해서 사실 얘도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형용사 얘도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의 형태다. 분사의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You must not speak with your mouth full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with 목적어 형용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원래는 뭐다? 형용사 앞에 분사가 있더라.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with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분사의 형태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You must not speak with your mouth being full 하면은 너는
너의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음식으로 가득 찬 상태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주된 상황이고 여기가 부대 상황입니다. 너는 말하면 안 된다. 언제? 이러한 상황에 해서 엑스트라 상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기타 주의해야 할 거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분사 구문의 부정에서는 분사 앞에 not과 never를 씁니다. 무슨 뜻? 부사절에, 원래 부사절에 not이나 never 있었으면 얘는 분사 앞에 쓰게 됩니다. As I did not know what to do, I asked my friend for help. 얘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Not knowing what to do 해서 원래 그냥 있던 그 자리에 놓으면 돼요. 얘를 ing로 바꾼다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얘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 자리에 놓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몰랐었기 때문에 I asked my friend for help. 나는 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독립분사구문.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분사 앞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한다. 자, 이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해왔던 건데 뭐냐? 주어와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요. As it was very cold. As it was very cold, I put on more clothes. 해서 여기서의 it은 weather, 그 날씨를 나타내는 it이고 여기서의 주어는 I, 나잖아요. 절대 얘와 얘는 동일한 거를 지칭할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한다. 즉, 접속사를 생략하고 얘는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얘는 살려둬야 돼요. 그러면은 it being very cold, I put on more clothe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비동사가 보통은 잘 생략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독립분사 구문에서는 이 의미상의 주어인 it이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생략이 거의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독립분사 구문에서는 비동사가 분사가 된다 할지라도 주어가 생략이 안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이에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7가지, 크게 봤을 때 7가지의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얘는 뭐냐?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의 경우 주절의 주어와 달라도 이를 생략한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 그냥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달라도 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은 이럴 때는 바꿔도 되더라.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judging from, considering, granting, or granted that, strictly speaking, taking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그리고 speaking of, 무엇에 관해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애들은 얘네 앞에 있는 애가 일반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달라도 부사절에 있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one 같이 일반인을 지칭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generally speaking, you should do it 하면은 보편적으로 말하건대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one과 you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얘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반인,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e 아니면은 보통 people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이 뭐라면은 one 아니면 people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에 있던 애가 얘이고 얘네일 경우에 일반인일 경우에는 얘네가 일반인일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달라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과 독립분사구문 그리고 with 플러스 목적어 분사의 형태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직 1학년인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만 이거는 배워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역대급으로 긴 시간으로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힘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조금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11번째 강의겠죠? 네, 거기서는 마지막으로 38페이지죠? 네, 38페이지 본문을 나감으로써 레슨 2 본문을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